꽃이 지듯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적막함만이 깃든 폐사지. 한 학자는 절제 탑사의 고급 과정으로 탑사객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을 이곳 폐사지에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폐사지를 찾아가는 여행은 시간을 거슬러 전혀 다른 세상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꿈을 만나는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생채기 난 절터 위에 훈풍이 스치며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덧입혀지는 곳. 남원 만복사지로 지금 발걸음을 옮겨본다. 전라북도 동남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인 남원은 문화적, 경제적 접촉지대로도 불린다. 만인의총, 남원읍성, 광한루 등이 대표적인 남원의 관광지인데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독특한 향취로 사람들의 발길을 끈다. 남원은 남쪽의 근원이란 뜻으로 남원이라는 이름을 1300여 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을 합니다. 애초에 이제 삼국을 신라가 통일하면서 당시에 오소경이라고 해서 작은 서울을 만들어요. 북쪽에 북원경, 원주, 가운데에 중원경, 충주, 서쪽에 서원경, 청주. 바로 이곳 남원이 남원경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의 1400년 동안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유물 유적이 경주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국보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경은 왕경이 동남쪽으로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면서 당시 백제 지역의 통치를 위해 설치됐는데 남원부 지도를 보면 남원의 옛 모습과 지리적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남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또한 다양한데 그중 최초의 한문 소설집으로 꼽히는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역시 마찬가지. 금오신화에 수록된 만복사 저포기는 노총각 양생이 부처님과 저포놀이에서 이겨 아름다운 여인의 영혼과 부부의 연을 맺으려 했으나 이어지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남원을 대표하는 4대 고전 중에 춘향전, 흥부전, 홍도전, 만복사 저포기가 있는데요. 바로 만복사지는 이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지가 되는 고려시대의 큰 사찰입니다. 조선 초기의 문인이자 승려였던 김시습. 그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불만을 품고 은둔 생활을 하다 승려가 된 후 금오산에서 조선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인 금오신화를 썼다. 만복사 구석방에서 지내는 노총각 양생의 이야기인 만복사 저포기는 그중 첫 번째로 수록됐는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생육신 김시습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만복사 저포기를 지은 김시습, 혹시 들어보셨죠? 생육신의 한 사람이죠. 세조의 정권에 반대하다가 전국을 유랑하며 떠돌던 김시습이 이곳 남원 남복사에 머물렀겠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을 남원의 노총각 양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습의 소설 속 배경이 된 만복사는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수백 명의 승려가 시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행렬이 가히 장관이라 남원 8경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하니 당시 절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산자락이 절터를 나지막이 감싸고 앞으로는 유천이 잔잔히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터. 여전히 너른 땅에 당시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이곳이 만복사의 절터다. 만복사는 남원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신라 말 도선국사가 풍수지설에 근거하여서 남원에 만들었다고 하는 전해지는 사찰로서 아마 신라 말부터 아마도 있었던 절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록에 따르면 고려 문종 때 크게 중창이 되었다고 하는 절입니다. 말 그대로 남원의 만 가지 복을 기원한다는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만복사는 고려 문종 때 창건됐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남원에서 제일 큰 절이었다고 한다. 대찰이었던 만복사는 정유재란 때인 선조 30년 왜구에 의해 불탔는데 숙종 4년 남원부사가 중창하려 했지만 규모가 워낙 큰 까닭에 승방 한 동만을 지어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해 왔다고 전해진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만복사지는 조선 전기에 다시 중창이 된 1탑 3금강식 배치입니다. 만복사지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단간지주 다음에 중문이 있고 중문 뒤에 목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탑 뒤쪽으로 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탑의 동쪽과 서쪽에도 역시 금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강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월 앞에 이제는 그 흔적만이 남았지만 아직도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도 있다. 절의 맨 앞쪽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보물 제32호인 당간지주. 사찰에서 행사를 치를 때면 문 앞에 깃발인 당을 내걸었는데 이 당의 깃발을 받치는 버팀 기둥이 당간지주다. 기둥에는 위아래에 구멍을 뚫어 깃대를 받쳐주는 빗장을 끼웠는데 고려시대에 만든 것으로 육중하면서도 소박한 멋이 특징이다. 흙에 묻힌 받침부를 고려하면 전체 높이가 5m에 달한다고 하니 당시 웅장했던 만복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간지주는 남원 순창간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간지주는 별다른 장식이 없이 돌기둥 2개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고 중간에 그 당간을 끼우기 위한 지탱하기 위한 구멍이 양쪽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간지주는 아주 그냥 돌 자체의 위용만으로 그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당간지주로 간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복사의 남쪽 경역이 어디까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모양의 당간지주와 달리 한껏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만복사지를 지키고 있는 유물도 있다. 석인상의 경우 만복사지 앞 도로의 갓길에서 출토돼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사각 3면에 사람의 형상이 조각돼 있다. 이 역시 절의 입구에 자리를 잡고 기도나 법회 등의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당을 달아두는 기둥으로 추정되며 마을을 지키는 장승과 같이 사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석인상은 지금 현재 그 당간지주 서남 쪽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입니다. 그곳에 2개의 석인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향토박물관에 가서 있고 한 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얼굴 모습은 대단히 굵직굵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도 크고 그 다음에 코도 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형태로 봐서 이건 아마 인왕 또는 금강의 역사상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라진 옛 절터를 마주하는 여행은 시간을 거슬러 선인들의 정취를 접하게 한다. 보물 제31호인 석조대좌 역시 올려둔 불상이 사라지고 제 목적은 잃어버렸지만 천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까닭에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거대한 하나의 돌로 상중 하대를 조각한 석조대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의 모양.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팔각형에서 벗어난 모양으로 안상 안에 꽃을 장식한 것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양식이다. 지금 뒤쪽에 보시는 것이 서금당에 있는 불대자가 되겠습니다. 이 불대자 위에 35척 동불 또는 철불이 있었다고 전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크고 중간에 어쩌면은 동불을 모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대자가 육각입니다. 육각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고려 천기의 거란과 관계가 되면서 아마도 들어온 불교 미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홍준 교수는 그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폐사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것일 때에는 한없이 따분하고 지겨울 수 있지만 일단 손톱만큼이라도 인연의 끝이 닿아버리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모든 건물을 짓고 부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을 만들고 나면 우리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유쾌한 침묵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만복사지에 대한 조사는 그 당간지주나 또는 여기에 있는 석탑을 중심으로 해서 1960년대하고 7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이 만복사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979년부터 85년까지 7차에 걸쳐서 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1,300여 점의 유물들이 출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이 사지가 고려 문종 때에는 아마도 금당과 탑이 나란히 있는 가찰이었고 그 뒤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탑 3금당식으로 변화가 된 그런 사찰로 확인이 됐습니다. 1979년부터 전북대학교에 의해 진행된 7년간의 발굴 작업. 이는 세월 속에 잊혀진 만복사의 위용이 다시 빛을 발하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사찰이 무너진 자리에 남아있던 유물들은 당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꿈과 이상을 찬란하마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사료였으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만복사 저포기의 사랑 이야기처럼 시대를 초월한 이곳만의 가치를 후대에까지 전하기에 좋겠다.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소경을 두었습니다. 근데 오소경이 이었었다면은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소위 민심을 수습하고 통치를 위한 정신적인 기반으로 사찰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원성과 소경과 관련이 된 유력한 사지 중에 하나가 만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복사지 출토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은 남원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의 발자취를 모아둔 곳. 만복사 터에서 출토한 크고 작은 유물들은 묵은 세월의 때를 씻고 맑은 얼굴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만복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5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 고려시대 불교와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다. 남원 향토박물관은 만복사 출토 유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유물들은 만복사지에서 발굴되었던 그 유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유물로는 그 명문화라고 해서 당시 이제 만복사지에 관련된 그 기록, 제작 시기, 시주 또는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는 명문화랄지 또 그 벽사의 의미로서
귀신의 형상 또는 용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깨비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귀면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복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역시 만복사 터에서 출토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의 역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남원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복사의 옛 이야기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짐작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이어진 찬란한 불교 문화. 세월 속으로 사라진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여러 유물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만복사는 고려 시대의 아주 불교 미술의 대표적인 그런 유물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만복사를 통해서 당시 고려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찰이면서 명승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백미를 엿볼 수 있는 만복사.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너른 절터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햇볕과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노라면 당시의 영광이 선하게 그려지는 듯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곳 만복사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일 터. 미약하나 분명한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면 당시 만복사의 모습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터만 남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생생한 모습이 있다. 세월의 풍파를 피할 수 있는 보호각으로 발길을 돌리면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조각, 보물 제43호 만복사지 석조열의 입상을 만날 수 있다. 석조열의 입상은 고려 초기 만복사 창건과 함께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얼굴은 타원형으로 풍녀한 인상이고 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는 곡선과 몸의 굴곡, 옷주름의 선들은 부드럽고 원만한 느낌을 선사한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남아있는 부처님입니다. 그 불상은 어깨가 약간 좁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풍만한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옷주름은 아래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진 이런 형태가 되고 가슴이 도드락하게 되어 있고 U자형 주름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고려 전기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보이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고려 초기에 조성돼 한국 조각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만복사지 석조열의 입상. 부처님의 입상과 뒤의 광배는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졌는데 화려한 조각이 여전히 선명해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만복사지 석조열의 입상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부처님은 상호나 수인에 의해서 대체로 아미타불이나 석가열애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상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선으로 음각을 한 그런 부처님이 또 계십니다. 다듬지 않고 본래 그 바위면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곳에 음각으로 조각을 하셨는데 대단히 세밀합니다. 앞면에 계신 부처님은 큼직큼직하게 조각을 한 것에 비해서 뒷면에 계신 분은 거기에 손의 모양이라든가 버부자락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세밀하고 대단히 정교하게 표현을 한 그런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절이 사라지며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는 옛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보물들이 있다. 만복사지에서 볼 수 있는 유물 중 백미를 꼽자면 단연 보물제 30호인 만복사지 5층 석탑이다. 이 역시 절이 처음 창건됐을 무렵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붕돌의 경우 낙순면이 완만하고 추녀 끝이 약간 들려있지만 지붕돌 받침이 없는 점, 2층부터 별개의 받침돌이 몸돌과 지붕돌 사이에 끼어있는 수법 등이 고려시대 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석탑은 1968년에 해체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4층 옥계석까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뒤에 발굴조사 과정에서 5층 옥계석이 나와서 5층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층 그 탑신석에 보면은 거기에 불꽃 형태의 그 작은 감실 같은 것들이 사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기단부에서 기단 면석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감 비율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높지 않고 아주 조금씩만 줄어들거든요. 조금씩만 줄어들고 높이는 좀 높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고려 초기에 그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5층 석탑 옆으로는 만복사지 발굴 당시 발견된 석탑 부재가 가지런히 모여져 있다. 지금은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이곳에 다른 석탑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되는 부분. 알고 싶은 모습도 밝히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바람에 구름 가듯 이곳의 풍경은 더없이 차분할 따름이다. 지금 만복사는 이제 폐허가 돼서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그 유물들을 통해서 그때 만복사가 얼마나 번성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찬란한 불법의 요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풍파 속에 허물어져 그 흔적만을 전하는 것. 김시습이 쓴 시를 읊다 보면 그가 만복사의 과거에서 오늘을 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자는 돌아다 봤자 외로울 따름이고, 갈림길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길이 막혔던 탓이고, 삶이란 그날그날 주어지는 것이었고, 살아생전의 희비애락은 물결 같은 것이었노라.